여러분 혹시 역사상 금리가 20%인 시대가 있었다면 믿으시겠나요? 참고로 현재 기준금리는 5.125%인데요. 지금 이마저도 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이자 부담 때문에 집값이 하락해서 팔아야 했다와 같은 많은 사례를 보면서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죠. 그런데 6%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무려 20%! 실화일까요? 네, 실화입니다. 오늘 스토크에서는 금리를 20% 올린 그 사람,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불린 역사적인 인물 폴 볼커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폴 볼커는 뉴저지주 케이프 메이에서 알마와 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조부모는 모두 독일 출신이었는데 볼커는 아버지가 뉴저지주 티넥에서 마을 최초의 시 관리자였던 곳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이 관리자여서였을까요? 아니면 우연이었을까요? 볼커는 어린 시절부터 수학과 경제학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는 학창시절 뛰어난 학업 성과를 거뒀고 이로 인해 프린스턴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대학 시절 그는 경제학에 대한 높은 통찰력을 보여주며 1949년 프린스턴 대학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는 특히 학부 시절 무엇보다 인플레이션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 과정에 연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어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연준 정책들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지 못했다며 경제에 심각한 인플레이션 위협이 야기됐다고 주장했죠. 또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전체적인 시장에 심각한 경제적 파괴를 초래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선 그 무엇보다도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다고 주장했죠. 그 후 그는 하버드 대학교, 뉴욕 연준 연구 보조원을 거쳐 뉴욕 연방준비은행과 체이스 맨하튼 은행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분야에서 일하고 있던 그가 세상에 등장하게 된 계기는 바로 닉슨 대통령 때부터였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볼커를 재무부 국제금융 담당 차관으로 임명했고 볼커는 71년 캠프 데이비스에서 열린 회의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카터 행정부에 이르러 연방준비은행 의장으로 임명받게 됩니다. 드디어 자신의 인생에서 빛을 본 순간이었죠. 그러나 마냥 기쁜 일은 아니었습니다. 볼커가 취임하던 당시 미국의 경제 상황은 정말 최악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말 미국은 당시 고도의 인플레이션과 경기 불안정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오일 쇼크로 인해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모두가 폭등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시기를 겪고 있었으면서 사람들은 급증하는 물가와 경기 후퇴로 인해 아주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1980년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무려 15%에 이르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이때 등장한 게 바로 볼커였습니다. 1979년 8월에 연준이 의장이 된 볼커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비판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 누구보다 빠르고 강력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자 했습니다. 바로 금리를 올려서 해결하고자 한 거죠. 1979년부터 1982년까지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상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류 역사상 최고치인 20%를 넘어서는 희대의 기록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당연히 이런 말도 안 되는 금리 인상의 여파는 바로 시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기업들은 도산하고 높은 대출이자에 정말 많은 시민들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불만을 품은 시민들은 볼커를 죽이겠다고 위협과 협박을 했다고 전해지죠. 나중에 볼커가 직접 밝힌 사실이지만 그 당시 볼커는 항상 몸에 총을 휴지에 감싸고 다닐 정도로 많은 위협을 받았다고 합니다. 안 좋아진 민심이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친 걸까요? 1980년 대선에서 카터는 결국 레이건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레이건 행정부는 볼커를 그대로 신뢰했습니다. 볼커는 고금리 정책을 유지했고 경기는 침체했습니다. 실업률은 상승했고 부동산 시장은 붕괴되었습니다. 1982년까지 미국은 심각한 불황을 겪었지만 1983년 변화의 씨앗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금리 정책의 효과를 드디어 본 것일까요? 1983년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3%로 안정되기 시작하였고 미국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폴 볼커의 과감하지만 위험했던 결정은 결국 천천히 경제 안정을 이끌어냈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면서 경기 회복시키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볼커를 연임시키고 그 자신 역시 1984년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인플레이션 파이터라 불린 폴 볼커 연준 의장은 8년의 임기를 마치고 연준 의장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후에 이 사건을 볼커 쇼크라고 명명하며 역사상 가장 높은 금리를 올렸던 그날의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사실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면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20%의 기준금리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악재를 가져왔으며 많은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악재는 단순히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시장과 기업이 중심이 되어 성장해야 돌아가는 이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사실상 많은 불확실성과 불신을 준 사례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금리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이율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 결정으로 인해 소비, 투자, 부동산 시장 등 폭넓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시간이 지나 2023년, 우리는 그때와 비슷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가 최고치를 경신한 이유는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고 투자자들도 주식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주식과 채권 가격은 금리 인상에 따라 하락하겠지만
추 금리 인상이 종료된 이후에는 주식시장이 급격한 상승세를 보인다는 과거 경험이 투자 심리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95년의 경우 94년에 3%의 기준금리가 올랐지만 이후 주식시장은 33%나 상승하며 투자자들에게 큰 이익을 안기기도 했죠. 시장은 오르락 내리락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사례를 보며 한 가지 아주 명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시장에 머물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야 나중에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점을 말입니다. 단기에 1년, 2년 같은 시간이 아니라 10년 이상의 긴 기간을 바라보며 꾸준하게 시장에 머물러 있어야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스토크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